자, 이 문제인데요. 색채의 문제였죠, 그죠? 이 문제인데 일단 봅시다. A 나라에서 인접한 나라는 몇 개입니까? B랑 D 몇 개? 두 개죠. 그러니까 점에서 만나는 건 인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B에서 만나는 나라 인접한 나라 몇 개입니까? 두 개. C에서 인접한 나라 몇 개? 두 개. D에서 인접한 나라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4개 중에 하나, 여기가 3개 중에 하나, 얘는 이거만 피하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했을 때 문제는 뭐나? 얘가 칠할 수 있는 게 이놈하고 이놈의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항상 뭐다? 일정한 게 아니죠. 바뀌죠. 그래서 뭐 해줘야 되는 문제다?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 네, 케이스 분류. 네,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시작점은 어떻게 잡으면 된다? 여기에 A, B, C, D가 있으면 A랑 C의 색깔이 같은 경우랑 A랑 C의 색깔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죠. 이거 하고 나면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죠. 얘는 이거랑 색깔이 같아야 되는 이거 칠하자마자 얘도 칠해집니다. 색깔 하나 선택권이 없고요. 얘는 3가지고 얘는 3가지.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4개 중에 하나죠. 얘는 이거 칠한 거 피해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고요. 얘가 뭐다? B랑도 색깔이 달라야 되고 A랑도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몇 개? 2개. 얘들이 색깔 다르죠? 그럼 D는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니까 몇 개? 2개 중에 나서 이거 다 곱하고 이거 다 곱한 걸 뭐 해주면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D는 왜 색이 2개야? 이거랑 색깔이 같다니까 B랑 C랑. 그럼 B 3개는 맞는데 D는 그럼 나온 거 아니에요? 남은 게 아니고 인접한 영역인 다른 색으로 중복해서 칠해도 된다니까. 아, 네. 중복해서 칠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A를 칠했으면 그러니까 색깔 4개가 A, B, C라고 하면 여기 A 칠했으면 여기는 B 칠하고 여기를 A 칠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B, C, D 중에 칠해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로. 쌤 근데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인접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B랑 D가 인접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에서 만나는 거 점에서 만나는 아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문제였고요. 27번으로 가볼까요? 자, 봅시다. 1,000원짜리가 한 장이고요.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2개 있는 이제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방법수, 그러니까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수 이렇게 이제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불 방법수는 1,000원짜리를 한 장 내는 거랑 500원짜리를 2개 내는 거를 다른 걸로 봅니다. 얘는 이걸 다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불 방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가 있는 경우랑 100원짜리 5개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1,000원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 그래서 뭐 편의점에 가서 500원짜리 물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럼 낼 때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 동전을 5개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지불 금액수로 보면 얘 둘이는 뭘로 본다? 같은 걸로 본다. 어차피 500원 지불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불 방법수로 보면 얘를 뭘로 본다고요? 다른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편의점에 갔는데 500원짜리 샀어요. 여러분이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 했습니다. 그럼 뭘로 내죠 보통? 100원짜리. 그렇죠. 100원짜리 5개로 내죠. 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500원짜리 내고 싶으면 500원짜리 내도 돼요. 보통 이제 주머니에서 동전 5개 짤가락거리는 거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100원짜리 5개 내잖아요. 그죠? 100원짜리 5개 내는데 그러니까 이 2개를 다른 걸로 보는 게 지불 방법수고요. 어떻게 지불할 거냐를 보는 게 지불 방법수고 얘는 금액 자체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적어보면요. 우리가 금액을 한번 적어봅시다.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이제 100원짜리가 있고요. 자, 일단 제일 큰 금액은 이거 하나, 이거 3개, 이거 2개에서 전부 다 내는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 금액은 이거 1개, 이거 0개 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큰 게 이거 하나, 이거 2개 내면 되고요. 역시나 2개, 1개, 0개 낼 수 있겠네요. 자,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내고 나면 역시나 2개, 1개, 0개를 낼 수 있겠죠? 자,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 0개는 역시나 2개, 1개, 0개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낼 수 있죠?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으면 1,000원짜리 1개 낸 건 다 적었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이제 0개 내고요. 얘를 3개 내면 2개, 1개, 0개. 마찬가지로 0개 내고 얘를 2개 내면 2개, 1개, 0개. 마찬가지로 1개 내면 2개, 1개, 0개. 역시나 이거 0개 내면 2개, 1개, 0개. 이렇게 해서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뭐다?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어차피 10, 10, 10, 10이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오죠? 3개씩 몇 개? 4세트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12개. 여기도 3개씩 몇 개? 4세트 나오니까 12개. 그래서 총 24개인데
여기서 하는 뭐다? 1,000원짜리 연계, 500원짜리 연계, 100원짜리 연계 내는 금액은 뭐다? 0원이니까 요거 하나는 빼줘야 된다고 했네요. 그죠? 연계는 지불이 아니니까. 네. 어? 지불이야. 연계인데 아무것도 안 내는 건데 지불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으면 얘한테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뭡니까? 한 개 아니면 연계니까 선택권이 두 개죠. 100원, 500원짜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입니까? 3개, 2개, 1개, 연계. 선택권 몇 개? 4가지. 100원짜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 3개. 이렇게 곱하면 뭐다? 8, 3, 24라서 2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다? 연계 내는 건 빼면 된다고 했네요. 그죠? 이게 지금 방법입니다. 근데 금액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금액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1,500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2,500원이니까 얘가 2,700원이고요. 얘가 2,600원, 얘가 2,500원이 됩니다. 그럼 얘는 2,200원이니까 2,200원, 2,100원, 2,000원. 얘는 1,700원, 1,600원, 1,500원. 얘는 1,200원, 1,100원, 1,000원 하니까 금액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근데 여기에 적어보면요 금액이 얼마나 나오죠? 1,700원, 1,600원, 1,500원. 얘는 1,200원, 1,100원, 1,000원. 그다음 얘는 700원, 600원, 500원이 되고요. 얘는 200원, 100원. 그럼 0원인데 0원 우리 금액이 안 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죠. 누가 겹친다? 지금 얘네가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의 뭐다? 지불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불 금액은 어떻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거 지불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지불 방법 수는 어차피 이거랑 이걸 다른 걸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 세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불 금액은 이거랑 이거랑 겹치니까 총 몇 개를 빼줘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여기서 몇 개를 빼면 6개를 빼면 답이 나오겠네요. 6개를 빼면 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이거 다 적어서 겹치는 걸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게 지불 금액이 같은 이유가 뭐죠? 겹치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거랑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건 어떻다? 같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는. 다시 1,0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 하나,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500원짜리 세 개 내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1,000원 그냥 한 개 내는 거는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지불 금액은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한테 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 없어요. 그냥 환전하면 됩니다. 작은 금액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겹치는 게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인데요. 이 지불 금액을 할 때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1,000원 한 개를 500원짜리 바꾸면 몇 개니까? 500원짜리 두 개니까 이 문제는 그냥 500원짜리 몇 개랑 5개랑 100원짜리 두 개로 계산하는 금액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어차피 우리가 1,000원 하나랑 500원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2,500원, 2,0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500원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걸로 만드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500원짜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6가지. 5개, 4개, 3개, 2개, 1개 연계해서 100원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죠. 얘들끼리 곱하면 몇 개 나온다? 18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000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개가 된다는 걸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겹치는 금액끼리.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원짜리가 지금 2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100원짜리도 5개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된다? 전부 다 100원짜리로 환전시켜버리면 됩니다. 100원짜리가 만약 500원짜리랑 겹친다면 얘가 5개 이상이 되면 100, 이거 500원 한 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전시킬 때 1,000원도 500원으로 바꾸고 500원도 100원으로 바꿔서 전부 100원짜리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뭐 어렵지가 않은 게 5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6개 있다 합시다. 그럼 얘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뭐다? 이거 1,000원에 이거니까 1,600원 밑으로 다 만들 수 있다고. 1,600원, 1,500원, 1,400원, 1,000원. 그러니까 얘를 환전시켜서 뭐다? 그냥 100원짜리 16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8번이었고요. 27번도 뭐다? 지불 금액이니까 환전 다 하면 되겠죠. 겹치는 게 누가 겹쳐요?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가 겹치네요. 그죠? 1,000원짜리는 3장밖에 안 되니까 못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기 1 필요합니다. 여러분 빼기 1 빵빵은 떼야 되니까. 됐나요? 자, 여기 이제 27, 28번이었고요. 33번으로 갑시다. 자, 1, 2, 3, 4, 5가 적힌 농구공 5개가 있는데요. 얘를 A1, A2, A3, A4, A5가 적힌 가방에 한 개씩 넣을 거랍니다. 조건은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요.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번 공은 A3에 못 넣고요. 4번 공은 A4에 못 넣고요. 5번 공은 A5에 못 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네, 노가다밖에 없다 그랬죠. 수영대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 있는데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의 가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을 넣을 건데 일단 뭐다? 2가 적힌 공은 A1에 넣어야 되니까 2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만? 여기 4개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A2부터 A5까지. 자 공은 있었고요. 남는 번호대는 얼마? 1, 3, 4, 5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1, 3, 4, 5번 공. 넷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겠네요. 자 1번을 넣었다고 칩시다. 지금 뭐가 남죠? 3, 4, 5가 남죠. 근데 3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4랑 5밖에 못 넣네요. 됐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1, 2, 4, 0 넣었죠. 남는 게 얼마? 3, 5가 남죠. 근데 5를 여기다 못 쓰니까 여기 무조건 뭐다? 5가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됐네. 노다 쭉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1, 2, 5를 썼어요. 뭐가 남죠? 3, 4가 남죠. 여기 4, 5 넣지 않습니까? 무조건 3, 여기 4. 됐네.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2, 3 썼어요. 아 죄송합니다. 2랑 3을 썼죠. 그럼 남는 게 1, 2, 1, 4, 5죠. 그럼 1, 4, 5 다 쓸 수 있네요. 1, 4, 5 여기 쓸 수 있겠네요. 됐네. 자 1 넣었다고 합시다. 남는 게 얼마입니까? 4랑 5. 여기 3, 5 넣죠. 여기 5, 여기 4. 여기는 1, 5가 남죠. 여기에 5를 못 쓰니까 무조건 여기 5, 여기 1. 됐네. 3, 이제 여기 2, 3, 5를 쓰면 1, 4가 남죠. 여기 3, 5 들어오니까 1하고 4. 여기까지 일단 5개 나옵니다. 그죠? 자 밑에 해볼게요. 2번, 4번 썼습니다. 그러면 1, 3, 5인데요. 여기 3 못 쓰죠? 그러면 3 못 쓰니까 1하고 5 쓸 수 있고요. 1이 들어오면 이제 3하고 5가 남나요? 5 여기 못 쓰니까 5하고 3. 자 1, 4, 5를 쓰면 1, 3이 남죠.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 1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여기 3, 여기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쌤 근데 문제에서는 K가 단 K는 3, 4, 5밖에 안 된다고 해서 1에 1 들어가. 그 조건이 있다고? 네. 어디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단 K가 3, 4, 5. 그냥 당연한 얘기죠. A1에 1을 못 넣지 않습니까? 이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요. AK에 K를 못 넣는데 여기 단 K가 3, 4로 적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A1에는 1을 원래 못 넣어서 그래요.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1도 포함입니다. 이거 당연히. 네, 1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적으시면 되겠죠. 이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밖에 없다? 수영도를 한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 다시.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얘가 1번도 들어가고 3번도 동시에 어떻게 들어가? 근데 적힌 공은 A1에 넣고 K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거. 다시. 그러니까 넣고니까 곱하기 아니야. 한 번도 니한테 넣고가 나오면 곱하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뭐 하고 동시라는 사건. 그러니까 넣고가 그리고니까 곱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넣을 수 있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데 한 가지잖아. 거기에다 얘를 곱해야 돼. 얘들끼리 어떻게 곱하냐고. 지금 넣고니까 넣는 게 이것까지가 끝이잖아. 선택거리가 한 개밖에 없잖아. 이거 넣어야 되니까. 1 곱하기 2 계산하니까 이게 곱하기일 수는 있지. 넣고. 내 옛날 선생님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넣고면 그리고니까 곱하기다.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이라고 했던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알겠지? 상황을 판단을 해야지 문제를 보고 적고 이거 나오면 이거다 이거 나오면 이거다 외우니까 자꾸 틀리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 하잖아. 이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34번 한번 가볼게요. 네. 단호가다네. 단호가다야. 자 5가지 색을 칠할 건데 주복 허용하고요. 인접한 영역에 단색 칠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하면 되겠죠. 여기네요.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 칠하면 되는데요. B가 인접한 영역이 몇 개? 2개. C 몇 개? 2개. D 몇 개? 2개. E 몇 개? 2개. 그래서 여기 칠하는 건 아까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죠. B가 인접하는 게 2개예요. 3개 아니야. A는 칠했으니까 이렇게 2개씩. 그래서 이거 5 곱하기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죠? B랑 D랑 같을 때랑 B랑 D랑 다를 때 해주면 되겠죠. 아까랑 가지수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칠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칠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가지수를 여기다 그냥 넣고 곱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니까 4개 중에 하나니까 색깔 하나 여기 칠한 색깔 제외하고 어차피 칠하는 거 아닐까 그죠? 이런 똑같은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또 50번. 자 이거 봅시다. 1, 2, 3, 4, 5 5장의 카드 중에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네 이거 너무 쉽잖아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면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럼 제가 예를 들어 3을 넣었으면 여기에 3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죠. 왜냐면 카드가 한 장씩 있는 거니까 5장 카드. 그럼 얘는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넷 중 하나. 저는 1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남은 3개 중에 하나에서 6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럼 짝수가 나오려면 뭐만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 1의 자리 예, 여기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둘 중 하나 되겠네요. 그죠? 뭐 아니면 2 아니면 4를 넣어야 얘가 짝수가 되니까 짝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2를 넣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앞에서도 넣읍시다.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그렇죠. 2는 못 쓰니까 4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도 무언가를 넣겠죠? 넣고 나면 이 2개 카드는 여기 못 쓰잖아요. 그죠?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3개 중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을 가진 자리가 뭐기 때문에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그냥 챙겨 넣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한 조건이 많은 애들부터 자리 고정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5번이었습니다. 50번으로 갑시다. 문제가 뭔가 영어는 외로운 느낌이네요. 그죠? 자, 세 종류의 수학이랑 네 종류 영어랑 2종류의 국어 총 9권이 있는 거죠? 네. 9권인데 수학은 수학끼리 그리고 국어는 국어끼리 이웃해야 된답니다. 영어는 이웃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수학은 세 종류니까 얘는 A1, A2, A3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B1, B2, B3, B4라고 하고요. 얘는 C1, C2라고 하죠. 뭐 됐나요? 총 9개. 자 얘를 이웃하게 해야 되니까 이웃하는 문제는 뭐로 풀어주면 되죠 여러분? 묶어서 그렇죠. 묶어서 그룹화 시켜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묶어보죠 뭐. 수학끼리 묶어볼까요? A1, A2, A3 묶습니다. 국어끼리 묶을까요? B1 이거 C1이구나. 자 그거 C1이죠. C1, C2 묶어요. 그 다음 영어는 뭐 상관없죠. B1, B2, B3 묶어. 이렇게 될 거니까 총 몇 개의 그룹이죠? 얘들 한 개 그룹, 얘들 한 개 그룹. 이거 가까이 그룹이잖아요. 그죠? 몇 개의 그룹? 7개 몇 개? 7개 아 6개 6개죠. 얘들 줄 세우는 방법은 600 6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서로 다른 6개의 집단을 줄 세우는 방법 6팩토리얼. 자, 6개 자리 넣는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넣을 거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그죠? 그리고 아무나 넣으면 됩니다. 이거 넣든 이거 넣든 이거 넣든 이거 넣든 이거 넣으면 돼요. 여기 어떤 그룹 하나 넣고 나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따라서 6개 그룹을 줄 세우는 방법은 그냥 6팩토리얼입니다. 됐나요? 끝이 아니죠? 뭐다? 줄 세우고 나면 이 그룹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얘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시다. A1, A2, A3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얘네끼리 뭐 할 수가 있어요? 줄 세우게 할 수 있죠. 그럼 세 자리에 3개를 줄 세우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얼마? 3팩토리얼 됩니다. 얘도 줄 세우게 할 수 있죠. 얘들 둘이 줄 세우는 방법 얼마? 2팩토리얼 되겠네요. 그죠?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지?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별거 아니네요. 이웃하는 문제 뭘로 하면 된다고요?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50번이었고요. 56번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야구 선수 5명이나 축구 선수 4명을 일렬로 나올 할 건데 교대로 세우라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교대로 세운다는 게 뭐니까?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렇게 세우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누가 인원이 많죠? 그럼 만약에 축구 선수부터 줄을 세운다. 그럼 축구, 야구, 축구, 야구, 축구, 야구, 축구, 야구 하면 야구는 이제 축구는 4명 세웠고 야구도 4명 세웠는데 야구가 1명 남으니까 뭐다? 여기서 이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구부터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교대로 세우려면 이거 무조건 누구부터 세워야 된다? 야구부터 세워야 되죠. 야구부터 세워야 뭐다? 여기까지 하면 4명 4명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여기 하니까 뭐다? 교대로 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뭐가 정해져 버린다? 자리가 정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교대로 서잖아요. 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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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니까. 왜? 이해되니? 자 그럼 야구 선수 5명을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넣어봅시다. 서로 다른 자리 5개죠. 여기 5명 넣는 방법수는 얼마? 5팩토리얼.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여기 들어가서 서요. 적당히 이제 일렬 날 합니다.
그럼 이제 축구 선수도 자리 정해져 있죠? 자, 넣는 방법 수는 서로 다른 4개 자리에 축구 선수 4명 넣는 방법은 4팩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20, 얘는 24 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교대로 서는 거는 요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수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 4명에 여자 4명이 있는데 남녀가 어떻게 써야 된다? 교대로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대로 쓸 수 있지? 생각해보면 남자부터 서면 남녀 이렇게 하면 뭐다? 교대로 서는 거죠. 남녀 아니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남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남자 4명 넣는 방법 얼마? 4팩. 여자 4명 넣는 방법 얼마? 4팩에서 4팩 곱하기 4팩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남자 줄 세우는 건 4팩, 여자 줄 세우는 것도 4팩. 그러니까 4팩 곱하기 4팩이 되고 둘이는 뭐다? 동시에는 1을 할수니까 없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4팩 곱하기 4팩이고 얘도 4팩 곱하기 4팩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똑같은 거 2개 더해주는 거니까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같을 때는 같은 거 2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앞에 서야 되는지 따져야 되는 거. 뭐가 경우 나눠서 해야 돼. 경우 나눠줘야지. 남자가 제일 앞에 서는 경우랑 여자가 제일 앞에 서는 경우. 근데 문제점이 그 이렇게 줄 세우고 그 이렇게 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양 끝에도 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원수가 그러니까 양 끝으로 서려면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인원이 많아야지 이것처럼. 야구가 많으니까 양쪽으로 야구가 서는 거지. 교대로 서려면. 근데 그건 뭐 6P 4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교대로 서는 문제가 아닐걸. 교대로 서는 문제. 나중에 나오면 남자가 세 아 명이면 55번 같은 거. 55번. 이런 게 그거 아니에요. 남은 자리 이렇게 넣는 거. 그렇죠. 이건 이웃하지 않게니까 교대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교대로는 무조건 남녀 이렇게 쓰니까 남녀 남녀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모음만 이웃 안 하면 되니까 자문 이웃해도 되잖아. 교대로 선다는 건 이거 야구 선수끼리도 이웃 안 하고 축구 선수끼리도 이웃 잘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모음 이웃 안 해야 되는 문제는 모음만 이웃 안 하면 되고 자문 이웃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끼워넣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41-2번 해주시면 41-2번. 이거는 양끝을 두개 않는 걸 한 번에 다 치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이건 양 끝을 뭐라고? 아 40분을 봤어요. 자 봅시다. 이거 뭐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2번을 물어봤지만 자 여자끼리 이웃해야 되죠. 여자끼리 마음 된다? 묵습니다. 뭐 여자를 대문자로 할까요? 남자 소문자로 하고 여자끼리 볼 거예요. A, B, C, D를 묵습니다. 남자는 A, B, C. 자 그럼 그룹이 몇 개의 그룹이 되죠? 4개 그룹. 4개 그룹 줄 세우는 방법은 3배. 됐나요? 줄 세우고 나면 이 줄 선 것 중에서 누구? 얘들끼리 줄 세우기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 줄 세우는 방법 얼마? 3배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괜찮냐 상황은? 졸리면 써서 들어. 알겠지? 자 이번엔 남녀 교대로 서야 되겠죠? 근데 남자가 바깥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남자 인원이 작아서. 교대로 서려면 무조건 어떻게 서야 된다? 여자로 여남 이렇게 설 수밖에 없어요. 남자도 이웃하면 안 되고 여자도 이웃하면 안 됩니다. 교대로 써야 되니까. 그럼 됐네요. 자리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 4명 조절하는 방법 얼마? 그렇죠. 그냥 서로 다른 4개 자리 여자 4명 넣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배. 남자 3명 조절하는 방법 얼마? 그냥 자리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남자도 어떻게 넣을까지만 결정해 주면 된다. 됐나요? 네. 비슷한 문제니까 뭐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어. 이제 그 뭐야 어. 큰 걸 먼저 배열한다 했잖아요. 큰 걸 배열한다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걸 배열한다 했잖아요 먼저. 민현수 먼저 그냥 하는 자리를- 거랑 앞자리에 넣는 거고. 근데 아까 그 요거는 교대로잖아요. 어. 근데 이웃하기 하는 거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이웃하지 않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작은 거 먼저 세우면 경우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웃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끼리 이웃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자끼리 이웃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자끼리 이웃 안 하기 하는. 여자끼리 이웃 안 하게. 자 여자끼리 이웃 안 하게 하면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죠. 여자끼리 이웃 안 하려면 누구는 이웃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는 그럼 남자부터 줄 세워야 되겠죠. 남자 줄 세우는 방법 얼마? 그렇죠. 남자들 줄 세우는 방법 300입니다. 그죠? 자 여자를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게 해야 되니까 사이사이로 넣어야 되잖아요.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그럼 여자 4명을 4개 자리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4팩 이러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네. 근데 남자들이 이웃 안 하는 경우에는 개수가 좀 다르겠죠, 당연히. 네. 자, 일단 봅시다. 순열. 저번 시간에 순열이랑 조합에 대해 좀 설명을 했는데요.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뭐해서 뽑아서 네, 일렬나요. 혹은 줄 세우기 한 거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NPR로 합니다. 수업 때는 제가 이제 기호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기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기호적인 건 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할게요. 5P3이다. 얘는 어떻게 적는다고요?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 3개 곱해주면 되고요. 10P4다. 그럼 10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 4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호로 따지면 이제 여기도 뭐가 없다? 2하고 1이 없죠? 분자 분모에 2팩, 2팩을 곱해주면 얘는 5팩을 2팩으로 나누게 됩니다. 됐나요? 자, 얘는 밑으로 뭐가 없어요? 팩토리얼로 보면 6부터 1까지가 없잖아요. 네. 그럼 분자 분모에 6팩, 6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0팩을 6팩으로 나누게 돼서 얘는 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기호로 바꿀 수 있겠네요. 체크 정도만 합시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10팩을 10-4팩.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가 분자로 갑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거 뺀 놈이 뭐다? 분모로 보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굳이 기호로 따지자면 얘는 뭐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라는 기호 정도 그냥 체크합시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수능에서 저런 거 안 물어보니까.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순열 문제고요. 순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2가지였습니다. 그죠? 무슨 문제랑? 이웃하는 문제랑 이웃하지 않는 문제. 이웃하는 문제는 뭘로 풀고요? 그룹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뭘로 푼다? 낀가 넣기. 이웃해도 되는 애들부터 세워놓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에 집어넣는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순열이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조합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 할 때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단어는 그냥 유형들 좀 외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맨날 나오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조합 문제는 제가 맨날 예로 들은 건 이겁니다, 그죠? 1, 2, 3, 4, 5개 중에 3개 숫자를 뽑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조합이 뭐다?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줄 세우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됐죠? 자, 그래서 3개 뽑아볼게요. 뽑을 때,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편하다 그랬죠? 작은 거부터 적어서 뭐가 되게끔 숫자가 커지게끔. 갑자기 숫자가 커졌다 작아지면 된다 안 된다? 겹치는 거 나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게 굉장히 조합에서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죠. 뭐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퀴즈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서가 중요하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자리 바꾸게 할 수 있어 없어? 순서가 중요하네. 순열이야 조합이야? 그렇죠. 조합입니다. 그렇죠? 학생들 착각 많이 한다 그랬죠? 순서 정해져 있으면 순서 중요하네. 순열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뭐다? 조합 계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서, 크기 이런 거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뭐다? 조합 계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는 대로 적어보면 얘는 1, 2, 3, 1, 2, 4, 1, 2, 5 제일 작은 거 이거고요. 그 다음 1, 4, 5 오는 순간 1, 3, 2는 못 옵니다. 숫자 작아지기 때문에 1, 3, 4, 1, 3, 5 1, 4 적으면 여기 2나 3은 못 오죠? 네. 무조건 오. 그 다음에 2, 3, 4, 2, 3, 5 2, 4, 5 3, 4, 5에서 이렇게 10개가 나온다고 했네요. 그렇죠? 근데 조합의 규칙성은 찾았고요. 적어보니까 뭐 나열도 할만합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공식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공식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조합 공식은 NCR로 적어주는데 얘를 어디서 차용한다? 순열에서 차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순열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순열처럼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뭐냐면 5C3이거든요. 5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입니다. 이걸 뽑을 때 얘를 뭐처럼 뽑냐면 일단 순열처럼 뽑아요. 됐나요? 그럼 얘는 10개인데 얘가 지금 60개거든요. 60개. 그럼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6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야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6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몇 개를 뽑아서 3개 뽑아서 줄 세우기를 했죠. 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럼 3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 3개를 줄 세우는 방법. 300. 그렇죠. 그래서 이걸 3팩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합 그냥 이런 원리입니다. 자, 20개 중에 제가 5개를 뽑을 거거든요. 20개 중에 5개를 뽑을 건데 이걸 공식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처럼 한다고요? 순열처럼 합니다. 20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도 해요. 그럼 얘는 뽑는 건 괜찮지만 뽑거나 줄 세우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줄 세우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 세우기 한 것만큼을 뭐 해주는 거다? 나눠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20개 중에 5개를 뽑고 나서요. 줄 세우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5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뭘로 나눠주면 된다?
5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방사는 여기서. 자, 그래서 얘의 공식은 뭐다? NCR은 N개 중에서 알게 뽑는 방법은요. 일단 순열처럼 N개 중에 알게 뽑아서 줄 세우기를 합니다. 알게를 줄 세우는 방법은 얼마? R 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눠준다?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합의 공식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조합의 공식이 될 거고요. 자, 조합의 공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NPR이 뭐랑 같으니까 아까 NPR이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N 팩토리얼을 여기서 이거 뺀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잖아요. 따라서 NPR은 N 팩토리얼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거를 R 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합의 공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교정인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챙겨만 좀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얘가 조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x1이랑 x2랑 x3를 뽑을 건데 얘가 1하고 5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합시다. 이거 분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x1이랑 x2랑 x3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 뽑아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x1, x2, x3는 뭐다?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럼 얘가 1, 3, 4는 되는데 1, 4, 3은 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3, 1, 4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요. 4, 3, 1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다? x1이랑 x2랑 x3가 여러분이 뽑을 겁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들이 뽑을 수 있는 게 1, 2, 3, 4, 5 5개 중에 뽑을 수 있죠? 자, 전부 다 1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뭐가 안 된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중복이 안 되면 이건 순열 아니면 조합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 2는 뽑을 수 있죠? 2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갈수록 숫자 커져야 되니까 얘 안 되죠? 자리 바꾼 거에 대해서 카운팅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문제? 조합 문제. 그럼 몇 개 중에서? 5개 숫자 중에 몇 개 뽑으면 된다? 3개 뽑으면 되니까 얘가 그냥 5C3이 된다고요. 자, 의미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5개 숫자 중에 3개를 뽑을 겁니다. 자, 1부터 5까지 5개 숫자 중에 3개 뽑아볼게요. 3하고 4하고 2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다? 어떻게 뽑든 얘가 무조건 얼마? 제일 작은 거. 얘가 무조건 얼마? 제일 큰 거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랑 2랑 1을 뽑았다고 합시다. 뽑으면 x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1. x2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2. x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고요. 그럼 내가 5, 2, 1을 뽑든 뭐 1, 2, 5를 뽑든 1, 5, 2를 뽑든 2, 5, 1을 뽑든 크기 어떻게 뽑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무조건 뭐다? 크기 정해져 있으면 1, 2, 5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얘는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 그냥 몇 개 뽑으면 된다? 3개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된다고요? 순서 정해져 있네. 크기 정해져 있네. 바꿀 수 있다 없다? 어차피 순서 못 바꾸거든요. 이거 무조건 무슨 계열이겠다? 조합 계열이구나. 어떻게든 숫자 3개 뽑기만 하면 숫자는 정해집니다. x1, x2, x3는 그냥 정해지네요. 그죠? 줄 세우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됐나요? 자, 요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순서 정해져 있으면 조합 계열이라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요. 자, 몇 가지만 좀 더 합시다. 자, 조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때 순열조합을 배우거든요. 용어는 안 배우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순열을 배우면 순열을 제법 잘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조합을 배우고 나면 선배 괜찮니? 네, 좋습니다. 조합을 배우고 나면 조합을 잘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을 배우고 나면 순열도 잘 못해요. 두 개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열과 조합을 구분해내는 게. 됐나요? 그래서 순열 문제랑 조합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자, 순열 문제는요. 각 자리에 자리적 특성이 다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조합은 각 자리의 자리적 특성이 어떨까요? 얘는 자리적 특성이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설명 문제에서 좀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합은 아주 강력한 성질이 있었죠. 뭐가? 순서 혹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무슨 계열이다? 조합입니다. 뭐 계열은 나중에 중복조합 때문에 이제 조합 계열이라고 하는데 자, 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죠. 자, A, B, C, D 5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문제. 됐나요? 그리고 뭐다? 대표 몇 명 뽑는 문제? 대표 2명 뽑는 문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각 자리의 자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그냥 여러분 직접 넣어보시면 돼요.
여기 A 넣고 여기 B 넣는 거랑 여기 B 넣고 여기 A 넣는 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상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위에 거는 A가 반장이고 밑에 거는 B가 반장이니까 아예 반장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된다?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얘를 봅시다. 제가 대표를 A, B로 뽑는 거랑 아니면 BA로 뽑는 거랑 위에 거 밑에 거 같아야 달라요. 완전 같지 않습니까? 그냥 대표는 A, B 둘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지위적 특성이 다른가요? 그냥 대표 A, 대표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상황이 같죠? 이렇게 자리를 바꿔봤을 때 같은 결과냐 다른 결과냐를 보고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따져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자리를 안 바꿔보고 싶으면 A가 여기 들어간 경우랑 그죠? 아니면 A가 여기 들어간 경우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A가 왼쪽에 들어간 거랑 A가 오른쪽에 들어간 거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 봅시다. 자, 위의 결과는 반장이 A죠. 밑에 결과는 A 역할이 뭡니까?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다른 자리가 되잖아요. A를 여기 넣는 거랑 여기 넣는 게 다르니까 다른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순열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대표 두 명을 뽑을 거거든요. 그럼 A를 여기 뽑는 거랑 A를 맨 처음에 대표로 뽑는 거랑 아니면 A를 두 번째로 대표로 뽑는 거랑 위에 거랑 밑에 거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자리의 특성이 어떻다? 같네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된다? 조합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각 자리의 자리적 특성이 같으면 조합이고요. 다르면 순열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순열이랑 조합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제 저희가 이 순열조합 단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거 다 따져서 제일 중요한 이제 파트를 굳이 나누면 조합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2학 정리 때도 전부 이걸로 하고요. 나중에 그래서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합을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걸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하고 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다? 조합과 순열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는 뭐 넣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넣을 수 있는 애들은 A, B, C, D, E 5명 중에 하나고요. 여기 A 넣을 수 있나요? 반장, 부반장 A가 다 해먹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히 안 되고 A, B 들어간 거랑 B 들어간 게 다르죠. 순서 바꾼 걸 다른 거 볼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문제가 된다? 이걸 다른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놈이 뭐다? 순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열 문제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되고요? N이 되고요. 얘가 당연히 R이 되죠. 그래서 뭐다? 얘는 O, P, 2가 된다. 5개 중에 2개 뽑아서 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 2명을 뽑을 거면요. A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중복 안 됩니다. 그죠? 중복 안 되고 A, B 뽑는 거랑 B 뽑는 게 어떤가요? 같죠? 이걸 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는 그냥 뭐가 된다는 걸 얘기한다? 조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O, C,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쪽지 시험을 칠 겁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3등까지 뽑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할까? 1등한테는 현금 100만 원을 주고요. 엄청나죠? 2등한테는 50만 원. 이것들 돈밖에 생각하는 2등한테는 50만 원 합시다. 3등한테는 2,000원. 메가커피 가서 음료로 나눠 사 먹으러. 자, 그래서 2,000원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등 하는 거랑 2등 하는 거랑 3등 하는 게 값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1등, 2등, 3등이 있는데요. 여기 적어보면요. 당연히 1등, 2등, 3등 A가 할 수 있나요? 셋 다 이거 못하죠. 이거 뭐가 된다고요? 중복이 안 됩니다, 그죠? 중복 안 되고요. 그다음 A야 1등을 A가 하고 2등이 B 하는 거랑 B하고 A 하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무슨 문제 된다? 순열 문제 된다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그죠? 1등이랑 2등이랑 3등을 뽑아서 뭐 등수에 관계없이 요 3명을 데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합시다.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막 해보죠. 우주여행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우주여행 블랙홀은 탈래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합시다. 얘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1등하든 2등하든 3등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3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1등이랑 2등이랑 3등을 뽑는다고 하면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전부 A 안 되죠. 그러니까 중복 안 된다고 얘는. 됐나요?
자 1등을 A가 하고 2등을 B 하는 거, B하고 A 하는 거. 물론 1등, 2등은 다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같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주어가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집어넣고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열하고 조합의 가장 큰 차이 정도가 될 거고요. 할 때마다 좀 많이 적어보시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 제가 진짜 많이 하죠. 이거 적어보는 거. 같은 거 넣어보고 자리 바꿔서 넣어보고. 자, 요거 가지고 하면 순열 조합이랑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H 몇인지 혹은 몇 P 몇인지 몇 C 몇인지 이런 것도 안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연습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조합에서 공식적인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조합에서 NCR이랑 NCM-R이 같습니다. 자, 이거 문자로 보면 어렵거든요. 숫자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10C랑 얘는 너무 똑같으니까 자, 10C3이랑 10C7이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10C3이 10C7이랑 같죠. 이게 의미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이랑 10개 중에서 7개를 안 뽑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똑같게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100C 30은 또 너무 30이네. 100C 40은 뭐랑 같을까요? 100C 60이랑 같겠죠. 그럼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NC 3이 NC 10이랑 같대요. N은 얼마일까요? 13. 네, 13.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얘랑 얘랑 더해서 앞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더해서 앞에 나오는 거 조합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식이고요. 두 번째는 n-1cr-1에다가 n-1cr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ncr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공식. 공식 증명은 어차피 안 와닿을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요거라 그랬죠? 5c2에다가 5c3을 더하면 앞에 게 같죠? 뒤에 깐 게 차이 나죠? 그럼 작은 놈한테 뭐 해주면 된다?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 63. 됐나요? 10C4에다가 10C5를 더할 겁니다. 앞에 게 같죠? 뒤에 깐 게 차이 나죠? 얘가 작은 놈 아닙니까? 작은 놈한테 뭐 해주면 된다? 더하기를 해주면 되니까 얼마? 11C5가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됐나요? 8C3에다가 8C4를 더한다. 뭐 될까요? 9C4는 나오고 작은 놈한테 더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수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요 정도만 봅시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6C3이 뭡니까? 이게 6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 네, 3명 뽑는 방법이죠. 자, 6명에서 3명 뽑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게 6명이니까 이거 6명 A, B, C, D, E, F라고 하고요. 저희는 A의 관점에서 봅시다. A의 관점에서. 자, 6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A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A는 항상 뽑히나요? A 관점에서 아니죠. A는 뭐 할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다? 안 뽑힐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제가 3명 뽑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A가 뽑히는 경우랑 안 뽑히는 경우니까 이거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뭐 해주면 됩니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자, 위에는 A가 뽑혔대요. 그럼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무조건 A가 차지하는 거죠. 남은 몇 명만? 2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요. 몇 명 중에서? 네, 5명 중에 2명 뽑는 방법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A는 일단 무조건 안 뽑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3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A 뽑혔나요? A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A 제외한 애들 중에 몇 명 뽑아야 된다? 3명 뽑아야 되니까 이거 5C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들이 더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랑 더한 게 이거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조금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너무 수식적인 내용이라서 처음에 좀 재미가 없죠. 저는.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n-cr-1에다가 n-cr을 더하면 이거다. 자, 세 번째는 뭐 이미 배운 식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자, 순열하고 조합 배우고 나면 뭐를 훨씬 더 많이 쓴다? 조합을 훨씬 많이 씁니다. 심지어 순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 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변에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곱합니다. 그러면 npr은 양변에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곱해요. 여기다 r 팩토리얼 곱하면 되니까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된다. 이거랑 이거는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죠.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얘가 뭐예요? n개 중에서 뭐해서 r개를 뭐해서 뽑아서 뭐 한 겁니까? 줄 세우기 1열 나열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이 ncr이죠. 자, 몇 개가 뽑혀있죠 지금? r개가 뽑혀있죠. r개를 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r개 줄 세우는 방법은 얼마? r 팩토리얼. 그럼 얘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열할 때는 n개 중에서 r개를 이제 뽑아서 줄 세우기 하는 두 개의 명령을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냥 뭐다 문제에서 뽑으라고 하면 뽑고요. 줄 세우라고 하면 줄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순서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조합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세 번째 식이고요. 정리만 좀 합시다. 우리가 NP형, 그 다음에 NC형, NP1, NPN, 그 다음에 NC1, NC 여기 있네요. NCN,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NP형은 여기에 뽑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NP1은 N개 중에 한 개 뽑는 방법은 N가지죠. 5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방법은 5가지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5개 중에 N개 중에 한 개 뽑는 방법은 역시나 N개가 되겠죠. 그리고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방법은 한 개. 그럼 뽑아서 줄 세우게 해야 되니까 N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N팩토리얼. 얘는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방법은 N개 다 뽑는 방법은 몇 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는 뭐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네,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수식적인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만 풀면 되고요. 조합에서는 특별히 뭐 문제 풀어서 설명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여기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조합 몇 쪽부터죠? 네, 71번부터네요. 조합이 71번부터인데 뒤에 넘어가면 105번에 조합과 도형 있죠. 105번 여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도형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조합이랑 도형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라서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되는데 괜히 어려운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조합에 대한 수식적인 것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조합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도형은 안 해오셔도 되고. 그럼 숙제는 104번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아하. 자, 몇 가지만 해볼까요? 자, 남자 넷, 여자 다섯. 여기 있는데 이 중에 남자 둘, 여자 둘 뽑아서 줄 세우기 한다고 합시다. 자,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인데 남자 둘, 여자 둘, 그냥 총 4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남자 2명 뽑는 방법 수가 뭡니까? 4씨. 뽑으라면 뽑고요. 여자 2명 뽑읍시다. 여자 2명 뽑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C가 되고요. 당연히 남자를 뽑았다면 여자도 뽑아야 되죠. 안 뽑으면 안 되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뽑아는 놨고요. 그러면 남자 2명이랑 여자 3명, 2명을 뽑았다고 합시다. 얘들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 다 다르죠. 서로 다 4명의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곱하기 얼마? 4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명의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뭐한다? 뽑으라면 뽑고 줄 세우면 줄 세우기 하시면 돼요. 저거 4P랑 5P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와요. 아니,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P가 되면 지금 이건 이거거든. 4C면 남자가 4명이니까 A, B, C, D 중에 2명을 뽑아. 이렇게 A, B, C 뽑았다 치고 5C면 얘는 A, B, C, D, E 이렇게 5명 중에 2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4명을 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걸 4P2랑 5P2가 되면요 5P2 이렇게 이제 되면 4P는 저것들 중에 애들을 뽑아서 줄 세우기까지 한 겁니다. A, B로 세우든 BC로 세우든. 그 다음에 5P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한 거거든요. 그럼 얘들끼리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들끼리 섞이는 걸 따로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따로 고려하면 얘들의 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뽑아놓고 줄 세우기 하시면 돼요. 됐죠? 네. 네. 자,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남자 4명, 여자 4명 했는데 남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 4명 뽑는다고 합시다. 근데 자, 남녀 적어도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됐죠? 남자 넷, 여자 4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 4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적어도 한 명씩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표 4명을 뽑을 거니까 하나, 둘, 셋, 4명을 뽑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전부 남자가 되거나 전부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남녀가 최소 몇 명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남자 1명 먼저 뽑고요. 여자 1명 먼저 뽑을 수 있겠죠. 자, 남자 1명 뽑는 방법 얼마? 4C. 여자 1명 뽑는 방법 얼마? 4C. 남자 뽑았는데 여자 안 뽑아도 되나요? 안 되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둘이 뭐 해준다? 곱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뽑고 나면 이제 남은 두 명은 둘 다 남자도 되나요? 둘 다 여자 돼도 되나요? 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돼도 되나요? 네. 상관없죠. 그럼 이제 남은 애들 중에 뽑으면 되겠네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뽑았어요. 총 몇 명? 6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된다? 6시. 예, 60.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죠. 6P 뽑는 건데 줄 세우기 갑자기 왜 하냐? 대표 4명. 뭐라고? 아, 2로 나눠준다. 뭐가 겹쳐? 그러니까 남자 여자 100, 200원 2패? 저거 11 겹쳐요. 1이 겹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뒤에 거 똑같으면은 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1 나눠줘야 팩토리얼로 나눠줘. 아니, 1팩토리얼로 나누면 1로 나누는 거라서 똑같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1이 겹치잖아. 아닌가? 뭐라고? 겹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눈다. 인원수만큼 몇 명이 겹쳐 그러면? 6번 풀면 안 돼. 머리 아픈데. 황자연 이거 뭐 문제야? 뭐 잘못했어? 모르겠다고? 이거 사건으로 풀면 일단 답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또 공식 3개 기억해 두시고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자, 뭐 경우에서 할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다? 어떤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의 일부 구성원을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남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남는 애들 중에 얘들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무조건 뭐 일어나냐면 중복 카운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보다 무조건 어떤 값이 나온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똑같습니다.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 2명을 뽑을게요. 4명 중에 2명 뽑을 겁니다. 당연히 얼마입니까? 4C죠. 그럼 4C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 그럼 난 일단 한 명 먼저 뽑고 나중에 다시 한 명 뽑지 뭐. 뽑아볼까요? 4명 중에 한 명 뽑을 수 있죠? 자, 뽑았으니 여긴 다시 몇 명 중에 남은 3명 중에 하나 뽑을 수 있겠네요. 곱하면 답은 12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요. 왜냐면 이게 4C로 뽑을 때 우리가 처음 뽑을 때 여기서 A를 뽑는다고 할게요. 제가 처음 뽑을 때 A를 뽑겠습니다. A를 뽑아서 여기에 넣고요. 두 번째 뽑을 때는 B를 넣어서 여기다 뽑는다고 해볼게요. AB를 뽑은 거죠. 자, 근데 처음 뽑을 때 제가 B를 뽑는다고 해볼게요. B를 뽑아서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 뽑을 때 A를 뽑아서 여기다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 걸로 뽑은 경우랑 밑에 걸로 뽑은 경우에 뽑은 사람이 어때요? 똑같죠. 어차피 AB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4C는 4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4C이 4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A 뽑는 거, B 뽑는 거, C 뽑는 거, D 뽑는 거 해서 4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A 뽑는 거, B 뽑는 거, C 뽑는 거, D 뽑는 걸 전부 뭘로 본다? 다른 경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뽑는 거랑 B 뽑는 걸 얘를 다른 걸로 본다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위에 거랑 밑에 게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같은 경우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 카운팅에는 똑같은 걸 여러 번 세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4명 중에서 그러니까 저 총 8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일단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뽑아놓고 시작할 거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A를 뽑고 저 남자 대문자로 갈게요. 여자 소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남자 한 명을 뽑고요. 여자 한 명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남은 애들 6명 중에 2명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뽑을 때 여기 CD를 뽑을 수 있겠죠. 남자 2명 더. 근데 처음 뽑을 때 제가 여기 A를 안 뽑고 뭐를 뽑을 수 있어요? C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C는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봅니까?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하고 있다고 얘가. 다른 경우로. 사실 4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일 수 아닙니까? 그죠?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걸로 볼 건데 여기서 A를 뽑고요. 남은 2명 뽑을 때 여기서 AD를 뽑을 수 있죠. 그럼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가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됩니까? 같은 경우는 A, C, D랑 여자 A 뽑힌 거니까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식은 이거랑 이걸 뭘로 본다고요? 다른 걸로 본다고요. 다른 걸로 볼 거니까 뭐 해준다? 이 숫자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같은 걸 여러 번 세는 게 돼서.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D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4개 중에 하나 뽑을 때. 그래놓고 여기서는 여자 A 뽑고요. 남자 뽑을 때 A, C를 뽑을 수도 있죠.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뭐다? 전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나온다? A냐 B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셋 중 한 명 아닙니까? 그죠? 겹치는 게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그럼 3개씩 겹치니까 이거 나누기 3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남자 A, 여자 A를 뽑고요. 남자 둘이 아니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럼 얘는 겹치는 게 처음에 A를 뽑고요. 여기서 B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수식은 이거랑 이걸 다른 걸로 보죠. 근데 그 다음 뽑을 때 여기서 뭐다?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경우랑 이런 어떤 경우가 된다? 같은 경우가 됩니다. 됐네? 아니면 처음 A를 뽑을 때 여기서 뭐다? 남자 A 대신 남자 B를 뽑으면 4C1이니까 A랑 B를 다른 걸로 보겠죠, 이 수식이. 근데 여기서 A 뽑고 A, B 뽑을 수 있겠죠. 됐네? 아니면 여기서 B를 뽑았는데 여기서 뭐다? B를 뽑고 여기서 뭐다? A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역시나 얘들 몇 개씩? 4개씩 겹치는 게 나오겠죠. 얘도 이 자리 바꾼 거, 얘도 이 자리 바꾼 거, 2개에서 총 4개가 겹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아까는 3개가 겹치는 애가 나왔잖아요. 이번엔 4개가 겹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상황에 따라 3개 겹칠 때도 있고 4개 겹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결론적으로 또 뭐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죠. 상황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로 나눌 거냐 4개로 나눌 거냐 경우를 나눌 건데 그렇게 푸느니 처음부터 이렇게 안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 케이스 나눠내는 게 훨씬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푸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럼 이 문제는 남녀 적어도 한 명씩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 있었으면 남자 한 명에 여자 3명 뽑을 수 있겠죠. 아니 남자 2명에 여자 2명 뽑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남자 3명에 여자 1명 뽑을 수 있고요. 그럼 4명, 0명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네요. 그래서 3개로 나눠서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 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동시에 못 일어나니까. 자, 이것도 할게요. 남자 한 명 뽑는 방법 몇 명 중에? 4명 중에 하나. 됐나요? 여자 몇 명 중에? 4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C죠? 남자 몇 명? 4명 중에 2, 여자 4 중에 2. 그리고 보자. 남자 4 중 3, 여자 4 중 1. 이거에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경우에서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경우가 3개나 돼? 그럼 3개 정도는 나옵니다. 수능에도. 근데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다? 여사건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적어도 나오니까 여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의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반대 사건은 뭡니까? 남자 1명에 여자 4명 나오는 거나 아니면 여자 4명에 남자 1명 나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뭐 해주면 된다? 전부 여자 나오는 경우랑 전부 뭐다? 남자 나오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죠. 전체 사건 총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 4명 뽑는 거죠. 대표 4명. 근데 전부 여자인 얘기는 여자 4명 중에 4명 뽑는 거 빼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전부 남자인 경우 남자 4명 중에 4명 뽑으면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요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수식이 짧으니까 이게 좋은 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경우에서 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케이스 분류가 훨씬 중요해요. 경우에서는.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도 풀어보고 반대로도 풀어보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